아빠 백호 잡았어요. 난 산양 잡았어요. 자기야 나 거미 잡았어. 안녕하세요, 동캐플렉스의 동캐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대가족까지 함께 쉴 수 있는 근사한 독채 호텔부터 낭만 여행 풀코스까지 싹 다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커플부터 대가족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 파크의 변화를 보여드리고, 마지막엔 날씨가 더운 날도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1년 365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슈퍼 초울트라 개꿀팁까지 제가 완벽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버랜드 가는 거야? 아니고, 롯데월드? 거기도 아니고, 바로 역사적인 과천의 명소 서울랜드? 바로 그 옆에 있는 서울대공원으로 가볼게요. 사실 최근에 제가 아주 아끼는 분이 서울대공원에 같이 가고 싶다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날씨가 걱정이 됐습니다. 여기 서울대공원은 극강의 오르막, 광활한 넓이, 쏟아지는 땡볕과 싸워야 되는 곳이에요. 과연 가능할까? 갔다가 쓰러지는 거 아닐까? 발진해서 고생하는 거 아닐까? 한참을 의심하면서 사전 조사를 마친 결과 지난 1년 동안 이 서울대공원이 변화하고 진화해준 덕분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뭐가 변했는데? 수많은 긍정적인 점들이 많지만 먼저 안타까운 첫 번째 변화부터 알려드릴게요. 그건 다름 아닌 입장료 상승. 하지만 이 요금 상승과 상반된 두 번째 변화도 있어요. 아이들 둘 이상 키우고 계신 분들 다둥이 카드만 소지하시면 무료 입장이 가능해졌어요. 거기다 주차비 역시 50% 할인, 출차 전에 키오스크 호출 버튼을 누르고 다둥이 카드 소지자라고 말씀하시면 할인 적용을 해주는데, 그럼 우리 입장은 매표소에서 카드 보여주면 되는 거야? 여기서 주의하실 점, 다둥이 카드로 무료 입장하실 분들은 종합 안내소 쪽 매표소 말고 파크 정문 매표소를 이용해야 돼요. 즉 코끼리 열차 타고 서울대공원 쪽까지 가서 표를 끊어야 되는 거죠. 저 역시 코끼리 열차 탑승을 준비하는데 세 번째 변화가 보이네. 열차의 외관이 새로워졌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저기 도색이 벗겨진 모습이었지만 아주 깨끗하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파크에 도착해서 매표소에 다둥이 카드 제시. 나는 다둥이 혜택이 없는데. 서울대공원 풀코스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종합 안내소에서 코끼리 열차 패키지 티켓을 구매하시면 돼요. 입장을 하고 나면 바로 리프트 타고 정상으로 이동. 너무 더워서 동물들이 없는 건 아니야? 더운 날은 동물들이 목욕을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고, 냉탕에서 물고기를 먹는 곰도 만날 수 있어요. 거기다 가을이 되기 전에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점, 서울대공원의 네 번째 변화. 작년에 조류 독감으로 꽤나 긴 시간 문을 닫았던 공작마을이 다시 오픈했습니다. 왜 외부랑 차단이 돼 있어? 공작들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무려 사람들이 관람하는 데크길까지 그들의 구역. 우린 코앞에서 공작의 우아한 자태를 볼 수 있어요. 길다란 공작의 꼬리를 이용한 화려한 패션쇼, 앙컷에게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기 위한 콘서트가 펼쳐지는데, 이게 바로 시즌 한정 볼거리. 3월에서 7월까지만 만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작년에 닫았던 맹금사도 열었고 남미관도 열었네. 마냥 나무늘보, 카피바라, 악어 같은 놈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 무엇보다 체력이 허락하는 분들은 남미관과 맹금사까지 싹 다 보셔도 괜찮겠죠. 물론 전 체력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사슴관부터 맹금사, 해양동물관의 동물들과 빠르게 인사만 하고 그늘에 뻗어있는 하이에나처럼 그대로 탈진, 정문에 있는 기린마을까지 홀린 듯이 내려와 버렸어요.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 그러면 시원해질 거야. 차가운 아이스크림 먹었지만 낮 기온이 무려 33도. 지금 6월인데 너무한 거 아닌가? 한 잔 마셔. 그러면 시원해지겠지. 얼음잔에 따라서 수분과 당 보충까지 마친 다음 서울대공원의 또 다른 변화를 만나려고 하는데, 이거 오르막길을 다시 올라가야 되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보이는 구세주, 바로 서울대공원의 다섯 번째 변화. 내부를 이동하는 셔틀버스예요. 한동안 운행을 멈췄던 이놈 무려 전기버스로 새롭게 세팅을 해서 파크 내부를 순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약자랑 보호자들을 위한 이동시설, 무려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리프트 티켓을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어요. 너 리프트 타기 무서운데? 이런 쫄보분들 굳이 리프트 티켓 끊지 마시고 정시야 30분에 출발하는 셔틀 타고 정상으로 이동. 거기부터 관람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다둥이 카드 소지자는 무료 입장에 셔틀까지 무료니까 그야말로 개꿀. 그럼 일반 입장객은 버스 못 타는 거야? 제가 파크에 문의해본 결과 원칙적으로는 교통약자와 그 보호자를 위한 이동수단이지만 버스 좌석이 널널하게 남아있으면 일반 관람객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저 역시 아주 잠깐 버스를 타고 이동. 서울대공원의 여섯 번째 변화를 만나봤어요. 바로 여기 새롭게 입주한 스타 라비와 리안과 세이, 레서판다 3마리예요. 이 레서판다를 국내에서 볼 수 있는 곳은 딱 두 군데, 에버랜드와 서울대공원밖에 없습니다. 레서 판다고 먹으면 너무 더워. 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솔직히 저 역시 더 이상은 무리란 생각을 하면서 도시락 오픈, 제가 싸운 김밥을 먹었어요. 근데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김밥이 흐물흐물, 그야말로 김밥도 퍼지고 내 몸은 녹아내리고 동물들도 그늘로 찾아다니는 날씨. 그리고 이쯤에서 서울대공원의 정말 핫한 변화. 오늘 비록 날씨가 35도가 넘고 폭염주의보까지 발령됐지만 우리 동물원 갈까? 그래, 날씨가 무려 35도를 넘어가지만 우린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동물원에 가서
재밌고 편하게 놀자. 더위 먹어서 정신이 나가지 않았어도 두려움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7번째 변화를 만나기 위해 코끼리 열차 타고 다시 파크 입구 쪽으로 나갔어요. 동물원 구경한다면서 왜 다시 밖으로 나가? 제가 소개할 동물원은 이 뜨거운 태양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대공원 주차장에서 코다할 거리, 아까 봤던 종합 안내소 건물, 매표소 옆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나타나는 공간, 원더파크예요. 새로 오픈한 이 공간은 서울대공원과 별도의 티켓을 끊어야 돼요. 각종 사이트에서 구매했을 때 성인 19,000원 내외. 가격이 싸진 않네. 키드카페 같은 거야? 그렇게 유치한 건 아니고 그럼 방탈출 같은 건가? 그렇게 평범한 것도 아니고 동물원의 미디어 아트를 접목시킨 에이, 미디어 아트면 시시하겠네. 직접 보고 판단하시죠. 이제 비 오는 날이건 폭염주의보가 떨어진 날이건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건 재미있게 동물원을 구경할 수 있는 슈퍼 울트라 개꿀팁 코스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인터넷으로 원더파크 입장권을 구매하신 다음에 키오스크에서 출력, 락커에 짐 보관하실 분들은 1층에 넣어놓고 2층으로 가서 바로 입장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입장 전에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원더파크 앱을 다운받으세요. 이 앱이 없으면 파크를 완벽하게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 파크 방문 시간을 잘 선택해야 돼요. 아침 일찍 오픈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원더파크는 오전에 단체 학생 방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한정된 공간 때문에 단체 손님이 있으면 이용하기 꽤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평일 오후 시간에 방문하시는 게 꿀팁. 저처럼 오전에 서울대공원 간단하게 보고 나서 여기 원더파크에 들리시는 것도 나름 괜찮은 코스겠죠. 도대체 여기 뭐가 있는데? 입구 쪽에서 간단한 미디어 아트가 펼쳐지고 문이 열리면 바로 위대한 숲 등장. 근사한 동물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드넓은 숲속 대형 코끼리가 폭포 속에서 샤워도 하고 눈밭에서 맹수가 왔다 갔다,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눈이 오고 바깥 날씨와 상관없이 편하게 여러가지 동물들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곳. 거기다 바닥을 밟고 나면 얼음이 깨지고 물방울이 흩어지고 불이 날리는 신비로운 분위기까지. 이런 건 요즘 많이 있잖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까 다운받은 앱을 열고 포레스트 선택, 반짝거리는 동물을 향해서 핸드폰을 내밀면 그대로 동물도감 속으로 쏙 마치 포켓몬 모으듯이 동물을 핸드폰 안에 수집할 수 있는데 그 종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빠 백호 잡았어요. 난 사냥 잡았어요. 자기야, 나 거미 잡았어. 이 도감을 싹 다 채우기 위해선 거의 하루 종일 동물들을 모아야 되는데 다른 곳도 볼 게 많으니까 20-30분 정도 즐긴 다음에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세요. 거대한 곤충 나라는 간단하게 사진 좀 찍으면서 바로 패스. 이 의자는 뭐예요? 여기 앉아서 영상을 관람하시는 건데 스크린이 무려 문어 모양, 즉 입체적인 형태의 벽에서 영상이 상영되는 거죠. 문어 발과 문어 머리 위로 쏟아지는 바닷속 이야기, 굉장히 신기해요. 사진 찍고 구경하는 게 다야? 그럴 리 있겠습니까? 신비한 사막으로 이동하면 게임 방식의 체험형 공간이 나와요. 먼저 마법의 램프, 손으로 문지르면 램프 조각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발로 밟아서 다시 맞춰보면 대망의 진이 등장. A whole new world, a new fantastic point of view. No one to tell us no or where to go. 진이야, 내 소원은 조만간 실버 버튼 받고 가능하면 구독자분들과 쭉. 소원을 들어주진 않는다는 게 함정. 그 옆엔 퍼즐처럼 그림을 맞추는 기계도 있어요. 이런 게임들을 어렸을 때 진짜 엄청나게 했으니까 그때의 감각을 이용해서 순식간에 완성. 좀 더 근사한 놈은 없어? 옆에 있는 동굴 탐험으로 들어가면 사방을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멋있는 영상이 등장해요. 방 안에서 경험하는 어드벤처 무비, 사막의 동물들을 만나고 정갈과 독수리 지나쳐서 모래폭풍 사이로 진입, 공룡들 마주한 다음에 동굴 탐험 시작. 환상적인 숲을 뚫고 지하로 이동하면 마치 헐리우드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신비한 문이 열려요. 그대로 바닷속으로 풍덩, 돌고래 따라서 헤엄치다가 상어도 만나고 마지막에 이건 아쿠아맨인가 용왕님인가 암튼 이분을 영접하고 나면 끝나는 아주 근사한 모험. 제가 국내의 대형 미디어 아트 파크나 뮤지엄을 많이 가봤는데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르떼 뮤지엄, 그 중에서 강릉에 있는 놈이에요. 그런데 이 원더파크 그만큼 웅장하진 않지만 아기자기한 구성과 퀄리티만큼은 최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없어? 한층만 위로 올라가면 귀엽게 움직이는 북극곰들 등장하고 건너편에 얼음 공원이 있어요. 이곳이 바로 아이들을 위한 본격적인 놀이터. 그물망 점핑 구름도 있고 블록을 맞출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볼풀도 있고 탱탱볼을 밟고 뛰어다니는 아이스볼 파티도 있어요. 애들이랑 부딪힐까봐 겁나는데 혼자서 놀 수 있는 건 없어? 그럼 옆에 있는 꿈의 정원으로 이동. 여기는 다양한 종류의 체험형 코너들이 있어요. 먼저 나만의 12지신 만들기. 나름 열심히 패드로 가면을 그렸는데 허접함을 넘어서 기괴한 느낌. 물론 다른 친구들 작품도 제 것만큼 난해하니까 위로가 되긴 해요. 이번엔 옆으로 이동해서 추억을 한번 되살려 볼게요. 다름 아닌 두더지 게임. 예전에 망치질 좀 했던 짬바 발휘해서 실컷 잡아주고 나면 이제는 요리 시간. 칼로 재료 썰고 주걱으로 나르고 국자로 적고 팬으로 옮기고 접시에 덜어내는 것까지 영상으로 싹 가는, 세상이 진짜 새롭게 변하고 있는데 우린 커플끼리 와서 이런 거 시시한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근사한 인스타 스팟 하나 공개해 드릴게요. 바로 우주 속으로 들어갈 시간. 환상적인 공간이 트라이앵글 형태로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야말로 묘하고 신비로운 느낌. 그렇게 사진과 영상 좀 찍었으면 유산소 운동도 해볼게요. 몸을 움직이면서 고양이 길막하고 풍선 쥐어주는 게임까지 마치고 나면 살짝 숨이 차고 땀도 나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놀아볼 시간. 클럽으로 입장해 보겠습니다. 아까 다운받은
다운받은 앱을 열고 이번엔 유니버스 웨이브 선택, 캐릭터 사진 찍어서 클럽 화면에 전송, 어설프게 떠다니는 캐릭터를 보면서 드럼도 치고 디제잉도 하고 춤까지 추는 흥겨운 파티,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건 바로 트램폴린. 마치 암스트롱이 달나라에 착륙한 느낌으로 붕붕 뛰어다닐 수 있는데 어린 시절의 자유로운 영혼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여기 서울대공원 원더파크, 화려한 볼거리와 다양한 놀거리가 갖춰져 있는, 그리고 다른 그 무엇보다 날씨랑 관계없이 충분히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동물원의 획기적인 변화예요. 간단하게 서울대공원 원더파크 풀코스 정리해드리면, 먼저 도착 시간은 단체 학생들이 없는 평일 오후 시간을 추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원더파크 앱 다운로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위대한 숲에서 반짝이는 동물들 도감 속에 잡아 넣다가 30분 정도 지나면 다음 구역으로 이동. 거대한 곤충 나라는 사진만 찍고 패스. 놀라운 바다에서 문어 모양 스크린으로 영상 관람하고, 신비한 사막에서 여러가지 게임도 하고, 동굴 탐험으로 가서 입체적인 어드벤처 무비 한 편 감상한 다음에 한층 위로 이동. 발발한 친구들은 얼음 공원에서 뛰어놀고, 조용한 거 좋아하는 분들은 꿈의 정원에서 가면도 그리고 요리도 하고 두더지도 잡으세요. 커플이나 어른들은 근사한 사진과 영상 촬영. 우주 속으로 들어가면 다시 한번 원더파크 앱 오픈. 캐릭터를 스크린에 띄워주고 드럼 치고 디제잉하고 춤추고 나서 트램폴린까지 타고 나면 바깥 날씨 상관없이 완벽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겠죠. 난 이런데 답답해. 좀 더 근사한 관광지로 가서 멋있는 여행을 하고 싶어. 그런 분들을 위해 다음 영상에선 어느새 휴가철 여행지 검색 순위 1위까지 도약한 장소로 가서 근사한 길을 따라 눈을 즐겁게 하는 완벽한 풀코스부터 환상적인 뷰의 인피니티 풀까지 제가 싹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최근 1년간 서울대공원의 변화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다른 파크들이 발전을 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는 상태에서 꽤나 과감하고 성공적인 도전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 이런 변화 덕분에 이곳에 다시 한번 와볼 생각이에요. 나 서울대공원 가고 싶어. 이 말을 하신 분은 다름 아닌 제 어머니예요. 작년에 무릎관절 수술을 받은 이후에 재활치료가 잘 되면 꼭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던 곳이 바로 여기 서울대공원이었거든요. 엄마, 날씨도 더운데 나중에 가요. 아빠는 동물원 싫다는데 네가 같이 가주면 안 돼? 다행히 코끼리 열차도 근사해졌고,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버스도 생겼고, 너무 힘이 들면 스케줄을 변경해서 원더파크로 행선지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트램폴린을 뛰어다니는데 어린 시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 방망이 타고 오게 100원만 주세요. 너무 늦지 않게 1시간만 놀고 오는 거야. 분명히 100원에 30분이었지만 사람이 없으면 1시간, 아니 2시간, 아니 3시간도 넘게 태워주시던 우리 동네 방방이 사장님. 그분의 인심 덕분에 해가 저물 때까지 계속 놀고 있으면 멀리 언덕 너머로 엄마가 걸어오던 모습이 보였었는데, 그땐 어머니가 나를 챙겼지만 이젠 내가 그분을 챙겨야 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엄마, 날씨 더우니까 대공원 구경 1시간만 하는 거예요. 예전엔 어머니가 하시던 역할을 제가 하면서 전 삶의 중턱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어쩌면 인생이란 건 누군가에게 받아왔던 마음을 하나씩 돌려주는 과정이 아닐까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요즘 더위에 지쳐서 쓰러지지 마시고, 기억 속에 남아있는 소중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돌려줄 수 있는 여러분의 내일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